안녕하십니까. 영화 및 소설 황제의 부활, 그리고 러일 전쟁의 비밀 돈스코이, 그리고 태양 강풍의 원작자이면서 저자인 조경래 작가입니다. 개념 있는 역사 교육을 통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개념 역사의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우리가 많은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 왔고 했느냐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실제로 일본이 근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을 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 말 그대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천황을 옹립함으로써 메이지 시대를 연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구시대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물론 내전이겠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3,588명, 처음에 출발한 3,588명의 원혼을 달랜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의 혼을 불러내서 달랜다. 그래서 초혼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절을 만듭니다. 그렇게 1869년에 초혼사를 지었다가 다시 10년 뒤에 그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로 바꿉니다. 왜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모든 사람은 죽으면 혼이 되어 일종의 민간 신앙이기도 하지만 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혼을 달래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국한 사람들의 어떤 신들을 모시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야스쿠니 신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 민간인들을 영령을 위로하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3,588명으로부터 시작했던 위패를 모셨던 사람들의 숫자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무슨 중일전쟁 내지는 태평양 전쟁을 거쳐오면서 그 숫자가 자그마치 246만 명, 250만 명이나 되도록 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 전쟁 자체가 다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주변의 약소국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마치 영웅처럼 신께 거하여 그분들의 넋을 기린다는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아까도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참한 민간인 학살이나 전쟁 범죄자들을 마저도 이 신사에 모셔놓고 위로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특히나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쟁을 주도했던 도조 히데키, 그 다음에 이타카게 세이시로, 그리고 마츠이 이와네, 그리고 기무라 헤이타로, 우토 아키타 등 전쟁 범죄자 14명의 위패를 같이 모셔놓고, 그리고 또한 다른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군인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지내고, 심지어는 일본의 총리가 그 죄에 참석을 하고 1985년 나카소네 총리를 비롯하여 2001년에는
고이즈미 총리까지 실제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서 예의를 표하고 또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 거기에 공물을 보낸다든지 해서 예의를 표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야스쿠니 신사는 어찌 보면 일본의 군국주의에 어찌 보면 살아있는 망령터다 할 정도로 지금 주변국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여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 서울의 남산에서도 신사를 만들고 그리고 신사도 부족해서 신궁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하게 만들어서 조선인들을 참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강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남산에 있었던 그 부분들은 해방 이후에 다 철거되고 지금은 없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신념과 야욕을 주변 민족들에게 강요했던 그러한 상징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수많은 그때 당시에 일본의 병력들은 자기도 죽으면 저 야스쿠니 신사에 묻힐 수 있는 것을 마치 영광으로 알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내가 죽어도 이러한 침략전쟁 주변의 약소국들을 이렇게 힘들게 괴롭혀도 나의 혼은 초원사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안전하게 내지는 위대한 칭호를 받으면서 보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면서 또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후손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러운 자기들의 역사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서 일본에 과연 건전한 지성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자기네의 전쟁에 참전했던 영혼들만 중요하지 사실 조선에도 그때 당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선의 제왕들 기존의 선왕들을 모셨던 사당도 있었고 또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조선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물리쳤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자 창덕궁 뒷산에 황단, 대보단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중국 명나라 황제 세 분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 30분, 조선 관계자 70분의 위패를 모셔놓고 조선은 250년 이상을 실제로 죄를 지내오던 그러한 재단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을 강제적으로 합병을 하고 그 신당을 예를 들어서 그 재단을 무참히 해체시키고 지금도 그 빈틈한 풀이 우거진 채로 창덕궁 뒷산에 황단, 대보단 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듯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의 전쟁 참전 용사들은 중요하고 조선의 내지는 주변국의 원혼을 모시고 세당을 지냈던 그런 부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무참하게 박살을 내고 이러한 행태를 보인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야스쿠니 신사를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도리라고 해서 이해해 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일본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하여 8만 개가 넘는 수많은 신사가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고 마치 한국의 공동묘지처럼 내지는 한국에 있는 납골당처럼 자기들은 신사를 관리하고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의 정신세계까지 그렇게 깊이 관여할 의향은 없습니다만은
주변의 국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의 역사와 그 장본인들을 마치 영웅처럼 모시고 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계속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낙하선의 총리를 비롯하여 고이즈미 총리, 현재는 물론 며칠 전에 물러났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까지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기네의 어떤 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실제 현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마지못한 평화국가로 지금 남아있는 일본의 현재의 헌법을 수정을 해서라도 전쟁의 주변의 전쟁에 참여하고 내지는 새로운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형태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실질적으로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정한론, 한국 한반도를 정벌하여 자기네 영토를 넓히는 길이 마치 일본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은 메이지 유신 주도 세력들이 그 정신 세계가 고스란히 담아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었던 3,588명의 원혼을 달래야겠다고 했던 그 정신이 곧 메이지 유신을 추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서 요시다 쇼인의 스승의 가르침대로 조선을 정벌하고, 그리고 조선을 넘어서 만주를 정벌하고, 그리고 중국 본토를 괴롭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결국 이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고도 위태롭게 바라보고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곁들여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립묘지에 과연 친일파로 분류된 인사들을 안장을 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전쟁 범죄자들을 미화하는, 그리고 그 전쟁 범죄자들을 영혼을 계속 추모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한 인생을 살면서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내지는 전쟁에 부득이하게 참전하여 목숨을 잃었던 전쟁 영웅이나 순직 공무원 내지는 용사들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합병기 내지는 우리가 타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협조하고 같은 동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영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원혼을 기려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립묘지에 같이 모시는 이 문제는 마치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되어서 같이 그들을 영혼을 달래고 기리고 그들의 어떤 정신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마치 우리가 남의 눈에 낀 개는 나무라면서 마치 자기의 낀 개를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분들은 그들의 정신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영원히 추모하고 개성하고 기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만약에 친일파들이 합장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앞으로 길이 뻗어나가야 될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 이후에
북쪽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한의 국립묘지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이런 문제. 물론 당연히 전쟁에 부득이하게 참전하여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전사하신 일반 병사분들에 대한 원호는 우리가 달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일제에 부역하고 그리고 같은 동족을 괴롭혔던 분들이 그 묘역에 같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일본을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우리 내부의 이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분들의 묘지는 뭐 가족 묘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장 내지는 그냥 납골당 형태로 보관되고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가 왜 생겼고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소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또 우리 국립묘지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